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속의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이었죠? 사라 버스를 타다 해서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이야기의 구성 요소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기억 잘하고 있나요? 좋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우진이는 정말 멋져 에서 보았던 것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낱말을 흩어놨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기 머리핀을 건넸다. 아침, 우진이, 유나, 공기놀이를 했다. 교실, 창훈, 나, 밀치고 지나갔다. 자, 이런 걸 보았을 때 인물, 배경, 사건으로 여러분 나눠볼 수 있겠나요? 아마 벌써 머릿속으로 다 끝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인물은 우진이, 나, 유나, 창훈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고요. 배경, 먼저 시간 배경은 아침이었죠. 아침에 학교 와서 였고요. 공간, 장소인 배경은 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먼저 공기놀이를 했고 공기알이 들어가서 그걸 꺼내다가 머리핀도 나왔고 또 창훈이가 밀치고 지나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볼 수 있겠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사건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오늘 읽을 이야기의 제목은 젓가락 달인입니다. 젓가락 달인이 전체가 다 있는 건 아니고 뒷부분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5부분으로 나뉘어진 글이에요. 그래서 그 나뉘어진 부분마다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읽으면서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 흐름과 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인물의 성격까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36쪽 보겠습니다. 여기 한 장면이 있어요. 아이들이 젓가락으로 뭔가를 집어서 옮기고 있는 젓가락 대회가 열리고 있네요. 게다가 바닥에는 엄청나게 많은 콩인지 뭐 그런 것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아마 뭔가 젓가락질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먼저 이제 우리가 책을 보면은 책 첫 장면이나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작은 그림들로 우리가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죠. 이걸로 봤을 때 아마 젓가락질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사건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37쪽부터 143쪽까지고요. 집중해서 잘 읽어보도록 합시다. 젓가락 달인. 우봉이는 가방에서 책을 꺼내 책상에 탁 올려놓았어요. 이때 드르륵 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선생님이 웬 여자아이를 데리고 교실로 들어왔어요. 우봉이는 여자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약간 가무잡잡한 피부색 때문이 아니었어요. 크고 맑은 눈. 우봉이는 여자아이 눈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반에 새로 전학 온 친구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직접 소개해 보겠어요? 선생님이 여자아이의 어깨를 한 손으로 가볍게 감싸 주었어요. 안녕? 아니, 내 성은 김혜김씨고 이름은 주은이야. 김혜김씨, 김주은. 잘 부탁해. 주은이가 또랑또랑 말했어요. 김혜김씨를 말할 때는 목에 힘까지 주었어요. 아이들이 김혜김씨? 하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러다 누군가가 아, 김혜김치! 라고 하자 깔깔거렸어요. 조용! 여러분,
주은이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도록 해요. 가만히 있자. 주은이가 어디 앉으면 좋을까? 아, 저기, 우봉이 옆에 가 앉을래? 할아버지가 방바닥에 접시 2개를 놓았어요. 하나는 빈 접시, 다른 하나는 바둑알들이 담긴 접시였어요. 그러니까 초급은 나무젓가락으로 30초 안에 바둑알을 5개 옮기면 합격이다. 그 말인겨? 네, 그리고 중급은 30초 안에 7개고요. 우봉이는 손에 쥔 나무젓가락을 끝을 오므렸다 폈다 하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손목시계를 보며 준비하라는 눈짓을 했어요. 우봉이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 시작! 우봉이는 나무젓가락으로 바둑알을 집어 옆 접시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5개째 옮기려고 할 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땡! 벌써 30초가 지났어요? 하나만 더 옮겼으면 초급 합격인데. 우봉이가 몹시 아쉬워했어요. 할아버지가 우봉이 등을 다독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우봉이 아주 잘하는구먼. 젓가락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니까 조금만 더 연습하면 거뜬하겠구먼. 우봉이는 할아버지 말씀에 용기가 났어요. 할아버지는 접시 한쪽에 바둑알을 수북이 놓았어요. 우봉이는 나무젓가락으로 바둑알을 집어 빈 접시로 옮기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더 잘하려면 나도 권법이나 수법 같은 게 있어야 해. 뭐로 하면 좋을까? 엄마 심부름 좀 해줄래? 두부 사는 걸 깜빡했어. 엄마가 시장 바구니에서 물건들을 꺼내다 말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랑 바둑알로 알까기를 하던 우봉이가 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도 바람 좀 쐬고 싶구먼. 우봉이는 할아버지랑 집을 나섰어요. 우봉이는 집 가까운 마트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시장에 가자고 했어요. 우봉이는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는 구경하느라 느릿느릿 걸으며 가다서다를 반복했어요. 우봉이는 할아버지보다 앞서가며 눈을 굴렸어요. 두부 가게가 어디 있나 하고요. 어? 주은이잖아? 주은이가 채소 가게 안에서 젓가락질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나무젓가락으로 강낭콩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었어요. 주은이 옆에는 한 아줌마가 있었는데 생김새가 좀 남달랐어요. 얼굴도 가무잡잡했어요. 아줌마가 대나무로 만든 작은 그릇에서 뭔가를 꺼내 조물락조물락 했어요. 그렇게 먹지 마. 정말 싫어. 주은이가 아줌마에게 화를 내듯 크게 말했어요. 가오리아오는 이렇게 손으로 먹는 거야. 우리 고향에선 다 그래. 아줌마는 목소리도 컸어요. 그렇다고 주은이처럼 화난 건 아니었어요. 웃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투가 이상했어요. 사투리도 아닌데 아주 어색하게 들렸어요. 아줌마가 조물락조물락 하던 것을 입에 쏙 넣었어요. 밥덩어리 비슷했어요. 왜 저걸 먹다니? 우봉이는 속이 메스꺼웠어요. 정말 창피해. 주은이가 콩 집던 나무젓가락을 아줌마한테 얼른 내밀었어요. 그러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지켜보던 우봉이는 다른 사람 뒤로 얼른 몸을 숨겼어요. 저녁 때 우봉이는 반찬으로 콩장과 메추리알과
묵만 먹었어요. 우봉아, 김치랑 콩나물도 좀 먹어봐. 엄마가 우봉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젓가락다리도 좋지만 골고루 먹어야지. 아빠도 우봉이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도 우봉이는 젓가락 연습이 되는 것만 골라서 반찬으로 먹었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못 말려 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메추리알을 집으려던 우봉이는 문득 생각난 게 있어 젓가락질을 멈췄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손으로 밥을 조물락조물락 해서 먹는 건 나쁜 거죠? 그런 사람 야만인이죠? 원시인이죠? 우봉이가 묻자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왜?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라도 있어? 아니요. 그냥 어디서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손으로 밥 먹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 인도라는 나라 알지? 그 나라에도 그냥 맨손으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요? 인도는 내가 좋아하는 카레의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야만인이 많다니. 뜻밖이어서 우봉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걸 보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손으로 먹는 걸 두고 나쁘다고 또 야만인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겨. 그게 그 나라 풍습이고 문화인겨. 할아버지가 된장찌개 좋아하는데 외국 사람이 냄새나는 된장 먹는다고 나를 야만인이라고 부르면 기분이 나쁠겨. 할아버지 말 알아듣겠는겨? 그래도 맨손으로 밥을 조물락거리는 건 더러워요. 병 걸릴 것 같아요. 우봉이는 물을 마시고 화장실로 가서 오줌을 누웠어요. 긴장이 돼서 오줌이 쫄쫄 나왔어요. 교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이 칠판 앞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주은이 책상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두 책상 사이에는 교탁이 있었고 교탁 위에는 스티커가 가득 든 유리병과 상품권이 든 파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젓가락왕을 가리는 거니까 아이들이 잘 봐야겠지? 그래서 옮겼어. 선생님 말씀을 듣고 우봉이는 앞으로 나가 앉았어요. 주은이도 자기 책상을 찾아가 앉았어요. 박우봉, 너 무슨 권법이냐? 내 악어입 탁탁을 대체 뭘로 이긴 거야? 성규가 뒤통수를 긁적이며 우봉이에게 물었어요. 구리구리 딱따구리 권법. 우봉이는 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주은이 너는 도대체 무슨 수법이니? 이번에는 민지가 주은이에게 억울하다는 듯 물었어요. 우봉이도 궁금해서 주은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쏙쏙 촉집게 수법. 주은이가 비밀을 말하듯이 대꾸했어요. 우봉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랬구나. 쏙쏙 쪽집게 수법.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상품권은 딱 하나고 나는 왕딱지를 사고 싶어. 구리구리 딱따구리 권법을 쓸 수밖에 없어. 우봉이와 주은이는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우봉이는 당황해서 눈을 깜빡거렸어요. 주은이는 긴장한 채 살짝 웃음을 지었어요. 자, 그럼 똑같이 콩 12개씩 옮긴 주은이와 우봉이가 한 번 더 젓가락질 솜씨를 뽐내보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30초가 아니라 1분으로 하겠어요. 선생님이 우봉이와 주은이 접시에 콩을 각각 한 주먹씩 더 올려놓았어요. 이때 성규가 구리구리 딱따구리 권법 파이팅! 하고 외쳤어요. 그러자 이에 질세라 민지가 김혜김씨 김준 쏙쏙 족집게 수법 짱! 하고 맞받아쳤어요. 두 패로 갈린 아이들은 딱따구리와 쪽집게를 각각 목 터져라 응원했어요. 교실은 금세 후끈 달아올랐어요. 자, 이제 그만. 선생님이 손을 들자 응원 소리가 잠잠해졌어요. 준비, 시작! 주은이와 우봉이는 동시에 쇠젓가락을 집어들었어요.
우봉이가 콩을 3개 옮겼을 때 귓바퀴에 저번처럼 감기는 말이 있었어요. 더 좋은 것은 따로 있는디. 그냥 달인만 되는 거. 동무들 이긴 생각이랑 말고. 우봉이는 무시하듯 콩을 더 빨리 집어 옮겼어요. 그러자 할아버지 말씀이 귓바퀴에 더 칭칭 감겼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주은이 일기도 눈앞에서 아른거리기 시작했어요. 상품권을 타서 젓가락과 머리핀을 사고 싶다도. 아, 싫은데. 줘주기 싫은데. 우봉이는 젓가락질을 하면서 다른 손으로 옆통수를 벅벅 긁었어요. 네, 여러분 잘 읽어봤나요? 그럼 우리 144쪽으로 가서 물음에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은이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나요? 주은이가 전학을 오게 됐죠. 그런데 그냥 뭐, 안녕 얘들아 나는 김주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김의 김씨 주은이라면서 잘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처음 만났는데 내가 뭐 김의 김씨인지 뭐 무슨 이신지 무슨 박씨인지 이런 거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독특한 자기소개를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봉이와 주은이는 젓가락 달인이 되려고 어떻게 연습했나요? 서로 대회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연습한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우봉이는 바둑알로 연습을 하고 반찬도 젓가락질 연습을 할 수 있는 반찬만 골라 먹었어요. 그쵸? 그리고 주은이는 채소 가게에서 강낭콩으로 연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본 적 있나요? 뭐 이런 연습 안 해도 이미 젓가락질을 잘 하는가요? 네. 재미있을 것 같네요. 이런 대회를 해보면. 자, 세 번째입니다. 우봉이가 결승에 갔는데 머뭇거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할아버지가 달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도 생각나고 또 주은이의 일기도 생각나고 뭐 그런 것들이 이 우봉이의 머리를 이렇게 괴롭히면서 열심히 해서 잘해야 될까? 아니면 져줘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했겠죠. 144쪽 4번으로 가볼게요. 밑줄근 낱말과 비슷한 낱말을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채소랑 가게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우리 1학기 때 국어사전 찾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채소를 이렇게 검색하거나 찾아보면은 비슷한 말로 야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가게는 어떨까요? 여러분 점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뭐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가게랑 비슷한 말입니다.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상점, 상점이라는 말도 사람들이 자주 쓰고 옛날에는 전방이라는 말도 많이 썼어요. 요즘은 좀 덜 쓰긴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게랑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5쪽으로 가볼게요. 우리 각 장면별로 우봉이가 만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장면은요. 맞아요. 바로 선생님과 주은 그리고 뭐 다른 학교 친구들이 있겠죠. 주은이가 처음 전학을 온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장면에서는 네, 바로 할아버지랑 바둑알로 열심히 연습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만났겠죠. 세 번째 장면에서는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시장에 갔는데, 주은이랑 주은이 어머니를 보게 되죠. 근데 주은이 어머니께서 뭔가 좀 남다르게, 뭔가 생기고, 뭔가 행동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장면에서는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요, 네, 맞아요. 바로
대회가 열렸죠. 그래서 주은이 같은 반 친구들 보는 앞에서 결승을 치르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봉이에게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145쪽에 약간 푸른색으로 된 표 있죠? 네, 그거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봉이가 전학온 주은이와 짝이 되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젓가락 연습을 했어요. 바둑알로 해보고 열심히 해봤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로는 시장에서 주은이 어머니께서 이렇게 손으로 음식을 드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조금 색다른 경험을 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끼리 식사를 하면서 그것에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손으로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오봉이랑 또 가족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봉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야만인이죠, 원시인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이제 그거는 우봉이의 착각이었죠. 고정관념이었죠. 어, 그 문화에 따라서 뭐 먹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그거를 우리랑 다르다고 해서 뭐 별로다, 나쁘다, 원시인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을 또 할아버지한테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은요. 드디어 우봉이와 주은이가 결승전을 겨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학교나 뭐 어디 도서관에 이 책이 있다면 반드시 빌려서 읽어보고 뒷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읽은 글을 보면서 우봉이의 성격을 한번 짐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젓가락 연습을 계속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좀 승부욕이 강하고 또 끈기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원시인이라고 처음에 말했던 걸 보면은 조금 편견을 갖고 있는 친구였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할아버지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그 편견을 깨뜨렸겠죠. 자, 마지막에 이기고 싶어 하지만 또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기적이지 않고 뭔가 다른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좀 남아있구나. 인정이 많고 좀 사력이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우봉이의 성격이 아까 우리가 본 것과 달랐다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을까요? 일단 아까 봤던 그 승부욕이 있는 것이 승부욕이 없어진다면 연습을 하지 않겠죠. 대회를 준비해서 뭐 해? 뭐 이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편견이 없는 친구였다면, 뭐, 주은이 어머니가 손으로 뭐, 먹는지 말든지, 그거는, 그러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별로 문제 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또, 어머니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같이 먹기도 했을 수 있겠죠. 또 만약에 인정이 없다면 뭐 주은이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나만 이긴다 이러면서 뭐 젓가락 대회에서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이겨버리려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그런 친구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우봉이의 행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봉이가 마지막에 젓가락 대회를 열심히 할지 아니면은 져줄지 막 이런 것들을 고민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그래도 정정당당하게 이기는 게 옳아. 실력을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고요. 네, 그래도 내 실력이 좋은 거 이미 친구들이 다 봤는데 좋은 일을 위해서 조금 양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혹은 이제 또 다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은이 어머니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했던 것들을 반성하고 주은이랑 더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 가지 또 다른 좋은 생각들이 있겠죠? 오늘은 젓가락 달인을 읽으면서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공부해 보았죠?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